60년의 약속, 시간은 멈추었으나 사랑은 흐른다.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보공에게 시간은 60년 전 그 혼란의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올해 80세. 그의 육신은 세월의 궤적을 고스란히 새기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6살 어린 동생 순옥이의 손을 놓쳤던 20살의 청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을 함께한 유일한 위안이자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순옥이가 꼭 쥐고 있던 머리 한쪽이 깨진 작은 나무 인형. 만보공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이 인형을 꺼내 먼지를 닦아냅니다. 나무 인형의 낡은 표정 속에서 만보공은 60년 전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겁에 질려 오라버니 무서워요라 속삭이던 순옥이의 작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복내가 내가 그때 그 손만 놓지 않았더라면 그 한 번이 내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이게 무슨 팔자냐? 60년의 회한.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보공의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을 되감고 되감아도 그 찰나의 순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잃었다는 죄책감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거부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도 그는 순옥이의 몫을 빼앗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보공에게 행복이란 죄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를 자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순옥이를 향한 배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순옥이가 사라진 날부터 속죄라는 단 하나의 묵직한 목표만을 향해 멈춰버렸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만보공에게는 썩어버린 웅덩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깊게 패인 주름과 굽어진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60년의 죄책감으로 짓눌린 고통의 지도였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시니어 세대의 숙명이지만 만보공의 외로움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자 순옥이에게 바치는 평생의 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남은 유일한 바람은 순옥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옥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 전에는 그는 죽을 수도 행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60년 전 그 기차역 플랫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만보공에게 시간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28세의 젊고 밝은 자원봉사자 강지혜 씨. 그녀는 세상의 모든 밝음을 끌어안은 듯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보공은 당연히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신경 쓸 시간에 내 앞날이나 신경 써. 하지만 지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보공은 지혜 씨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지혜 씨의 끈기와 진심은 60년 동안 그가 쌓아올린 마음의 벽에 조금씩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만보공의 침묵을 억지로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창틀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누는 비언어적인 교감. 그것이 만보공의 얼어붙은 시간을 조금씩 녹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한결같을까? 나처럼 죄 많은 늙은이에게 왜 저리 시간을 허비할까? 그러던 어느 날 만보공은 지혜 씨에게서 아주 기묘하고도 익숙한 몸짓을 발견했습니다. 지혜 씨가 전통약과 이야기를 하며 머뭇거릴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 소매를 잡아당겨 손목을 가렸습니다. 만보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0년 전 순옥이도 새 옷을 입었을 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할 때 꼭 저렇게 소매를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옷에 가려진 손목 아래 붉은 반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희망은 고통이야. 저 아이는 그저 착한 아이일 뿐이야. 나이가 들면 환각도 보이는 법이지. 60년 전의 기억을 더 씌우지 마라. 김만복.
그는 스스로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6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어왔던 철옹성 같은 절망을 단 한 번의 사소한 몸짓으로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퉁명스럽게 지혜 씨를 내쳤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해. 나는 너 같은 젊은이의 동정 같은 거 필요 없어. 하지만 지혜 씨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보공의 겉모습 밑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씨는 만보공의 병간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보공의 거부와 분노 속에서 그녀는 어떤 이유 모를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낡은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의 시간을 넘어 잊힌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낯선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보공의 절망과 지혜 씨의 낯선 끌림. 이 둘 사이에는 시대의 슬픔을 넘어선 기묘하고도 필연적인 실타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만보공은 그 실타래를 끊어낼 것인지 아니면 60년 만에 다시 희망의 빛을 따라 손을 내밀 것인지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결국 60년의 침묵은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만보공은 더 이상 그 붉은 반점의 기억과 지혜 씨의 습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 씨에게 지난 60년의 죄책감과 고통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이 세상에라도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옥이는 6살이었지. 배고프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오빠 손을 놓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너무 배고파서 빵을 쳐다보는 잠깐 동안, 찰나의 순간 놓쳐버렸지. 만보공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60년을 짊어져온 아픔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보공은 순옥이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옥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왼손목에 아주 선명하고 붉은 콩알만 한 반점이 있었지. 늘 옷소매에 가려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오라버니인 나만 알았지. 그것이 나만의 약속이었고 징표였는데 60년 전 잃어버린 징표.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익숙한 몸짓. 운명은 잔인하면서도 기묘한 방식으로 만보공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만보공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소매를 더욱 깊숙이 잡아당겼습니다. 만보공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습니다. 그는 지혜 씨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60년의 시간, 60년의 고통, 그리고 60년의 기적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보공은 지혜 씨의 손목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너를 잊지 않았단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는 순옥이에게 바치려 했던 평생의 벌을 이 순간의 재회를 통해 해소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순옥 할머니 손녀예요. 만복의 오열이 멈추고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새로운 감정. 순옥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의 기억을, 순옥이의 징표를, 순옥이의 사랑을 담고 온 다음 세대의 가족이었습니다. 60년 전 잃어버린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만보공이 평생을 찾아 헤맨 구원은 순옥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옥이에게 용서받는 것, 그리고 순옥이의 기억이 세상에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잃어버린 시대의 슬픔이 현대에서야 비로소 해소되는 가장 감동적인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혜 씨는 무너진 만보공에게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평생을 오빠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되었고,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사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오빠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년이 되어서도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의 오라버니는 나를 잊지 않았을 텐데, 내가 소매 밑에 숨긴 이 붉은 점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오빠뿐인데. 순옥 할머니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직감하고
손녀 지혜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오빠의 죄책감을 덜어줄 마지막 약속을 편지에 담아 남겼습니다. 만보공은 떨림없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60년 만에 순옥이의 목소리가 만보공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이제야 편지를 전해요. 60년 동안 나를 찾아줘서, 나를 그리워해줘서 고마워요. 오라버니는 그날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피난길의 혼란에 잠시, 아주 잠시 놓쳤을 뿐이에요. 저는 오라버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라버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 순간의 따뜻한 기억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오라버니에게 준 나무 인형은 오라버니의 죄책감이 아니라 오라버니와 나를 이어준 영원한 사랑의 징표예요.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웃으세요. 그리고 오라버니의 모든 사랑을 저 대신 이 아이에게 주세요. 이 아이는 제가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라버니는 제 영원한 오라버니예요. 사랑해요. 60년의 회한은 마침내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옥이는 오빠에게 죄책감을 남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사랑의 사명을 남긴 것입니다. 만보공은 6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만보공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만보공의 가장 소중한 조카 손녀이자 순옥이가 보내온 사랑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기적은 잃어버린 아이의 후손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넘어, 혈연을 넘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적의 형태입니다. 사랑은 60년을 기다리고 대를 이어 약속을 지킵니다. 만보공의 노년은 이제 고독이 아닌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맞는 진정한 황금기가 되었습니다.